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 동물병원에 다니고 계신가요? 작지만 집에서 가까운 편리한 위치의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멀더라도 조금 더 크고 많은 선생님이 근무하는 이런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같은 동물병원이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는 좋은 병원이겠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고양이를 위해 병원을 고를 때는요, 어떤 병원이 나와 내 고양이에게 좋은 병원인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동물병원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참고해야만 하는 5가지 선택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요, 20년간 내 고양이의 건강을 관리해줄 동물병원을 선택한다는 의미는요, 단지 아플 때 치료를 받는다는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치의를 정하면은요, 주치의는 여러분의 고양이에게 전생에 걸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와 고양이 나이별, 체중별 영양 섭취, 사료 선택 가이드, 혹은 행동 이상이나 행동 훈련에 대한 상담, 급할 때 응급처치 요령, 새로운 치료법의 소개나 중대 질병 시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원들의 컨설팅 역시 치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앞으로의 치료뿐만 아니고요, 상담에 가면서 내 고양이의 건강을 함께 관리할 파트너를 선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병원의 선택 기준은요, 병원의 규모입니다. 집 근처에 하나씩 있는 수의사 선생님 한 분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병원의 장점은요, 대체로 전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치료나 진료 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가까워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친해지면은요, 좋은 관계를 오래 가져가며 편하게 상담 역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있는데요, 우선 휴일이 있으며 야간에 급할 때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진료 역시 힘든 경우가 많으며 MRI나 CT 혹은 내시경 같은 전문적인 검사나 처치 역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즉, 중대한 질병이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다른 중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중대형 동물병원의 경우의 장점은요, 휴일이 없습니다. 야간의 응급시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입원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수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적인 처치 역시 가능합니다. MRI나 CT 같은 전문적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즉, 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대체로 집과의 거리가 좀 있으며 편하게 방문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또한 담당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동물병원의 선택 요령은요, 집에서 가까운 소형 병원을 주치의 병원으로 정하고요, 꾸준히 관리받으시고, 주치의 병원은요, 고양이에게 중대 질병이 생겨 혹시라도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할 시에는요, 바로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한 전문 병원으로 컨설팅을 빠르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보호자인 여러분도 또한 주치의 선생님도 최선의 판단을 항시 내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요, 수의사 선생님과의 궁합입니다. 처음엔 잘 몰라도요, 자주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과 잘 맞는 수의사가 있고요, 또 잘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마냥 고양이를 막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고양이를 정말 핸들링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차갑지만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도 있고요, 따스한 말씀을 하며 위로와 여러 관리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양이를 믿고 맡기고 싶은 좋은 주치의 선생님의 기준은요,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며 설명을 요구하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검사 전에 필요한 검사와 왜 그 검사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그 검사들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고지해줘야 합니다. 치료 시에는요, 향후 예상되는 치료의 과정과 기간, 그리고 예후를 미리 설명해줘야 하고요, 치료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요청사항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되도록 전문적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검사나 치료, 수술에 대한 비용을 미리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치료 외에 영양이나 행동 등 다른 고양이에 관한 상담 역시 언제든 가능해야 하며 통화나 만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요,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다른 병원으로 컨설팅을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동물병원의 세 번째 선택 기준은요, 여러분의 집과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먼 좋은 병원은 없습니다. 긴급할 때는요, 거리가 생명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들려서 가벼운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선택의 기준은요, 청결하고 고양이를 위한 배려 넘치는 환경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병원이라면요, 당연히 강아지 냄새나 다른 고양이의 분비 냄새가 안 나야 합니다. 고양이를 위한 조용한 진료실이 따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대기 장소 역시 강아지와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은 항시 깨끗해야 하고요, 밝으며
적당한 조명으로 보호자와 고양이 모두에게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모든 치료는요, 청결한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번째 동물병원 선택 기준은요, 선생님과 스태프들의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다릅니다. 위압적이지 않은 작은 동작과 조용한 말투로 고양이를 대하며 절대로 힘을 쓰지 않고 부드럽게 핸들링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겁먹게 하지 않으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마취 없이 핸들링만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돼야 합니다. 진료실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 진료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고양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병원도요, 어린아이를 진료할 땐 반드시 보호자가 동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듣고 보니 당연한 이야기들 아닌가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 어떤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오래도록 내 고양이의 건강을 맡기고 다니고 싶으신가요? 혹시라도요, 아직 다니실 병원을 못 정하셨다면요, 이 5가지 정도의 선택 기준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아프다면요,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료는요,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치료에 대한 협조 정도, 또 보호자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치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 수의사들의 정확한 진단과 처치, 이 3박자가 잘 맞아야만 빠른 치료와 처치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치료가 안 되는 것도 모두 우리 수의사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고양이도 또 여러분도 이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치의라는 선생님이 중요하고요, 여러분과 잘 맞는 동물병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고양이의 건강관리와 치료는요, 오래 다닐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